예, 집담에 앞서서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따로 사회라든지 좌장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을 맡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또 뜸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정체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 좀 걸맞게 마스크는 꼭 좀 착용해 주시고 발표하실 때 혹시 발표자께서 불편하시면 발표자만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것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담회에 함께 해주신 몇 분 소개해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영규 의원님 앞에 와 계십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인데요.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센터의 박항주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김만조 문화홍보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에 앞서서 좀 늦게 오셨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제 이후에 토론을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무장의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강경식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을 박송희 부위원장이 모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의 교통 장화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바퀴 레시피 안경남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 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한 분 모셔서 인사 말씀만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님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잠깐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사람중심 보행 친화도시 광주입니다. 그래서 걷기 편한 도시가 결국엔 사람중심 도시가 되는 것 같고요. 2030년 그리고 2045년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대중교통을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고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담의 순서는 먼저 발제를 두 분 듣고요. 이후에 바로 이어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정의정책연구소의 기후위기센터장으로 계시는 박항주 센터장님으로부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박항주입니다. 제가 요청받은 건 광주광역시 도행환경 개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평가한 통암동 보행환경 사례 중심으로 좀 발표를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들은 이제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사례 중심은 한 15분 정도 얘기를 드리고 좀 대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 실제 생활이나 또는 정책 의정 활동 통해서 또는 시민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제가 이제 꿈꾸다 안도 다다오라는 이제 건축을 꿈꾸다라는 부분 책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상업건축은 소모품이라는 발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상업건축이다.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전의 생활광장이 사라진 지금의 상업시설이야말로 그것을 대체하는 장소이고 흥미로운 공간 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건물의 통로나 계단 같은 부분을 넉넉한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도시의 광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면적은 좁을지라도 그런 공간을 도시 곳곳에 만들어 작은 광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었다. 제가 왜 이걸 인용을 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 자랐지만 거의 농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흙이라든지 많은 시간을 걸었지만 지금은 도시화를 통해서 그런 광장 놀이터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팍팍한 도시인지 광주 같은 도심지에서 이런 광장이나 공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00년대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 상업시설이 되게 소모품이고 소비지 중심으로서의 한계들이 있지만 그런 공간에서 대규모로 만들어낸 공간들이 좀 더 친화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화적이고 흥미를 느끼고 걷고 싶은 욕망과 즐거움들 또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공용지라든지 공원, 놀이터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생활 도시에 생활하실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쇼핑지, 또 백화점, 시장 그런 데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공의 장소로 또는 공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낯선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 문구가 이 페이지를 읽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발상의 전환을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제 걷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동을 하는 하면서 관계를 설정을 하죠. 근데 걷는 거나 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유용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당연히 그 과정은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저는 보행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이동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느냐. 근데 그것은 불평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철학들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장의 도로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장의 부분들은 이제 장애인들 중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그 편의성들이 모든 비장애인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이제 편안함과 안전함들 또는 흥미로움들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가 유니버설 디자인인 관점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도 그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도로교통과 국에서는 이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속가능한 협회와 거기에서 이제 그 녹색교통 포럼 그런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예산은 권력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다. 그거는 행정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보행과 관련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 비율이 되게 낮은 것들이고 또 대부분 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걷는 것들 또는 이동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이 권력이 없는지를 저는 반영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행권을 획득하는 것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사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철학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봤는데 도로가 또 제가 오늘 느꼈던 게 뭐냐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길이 평탄하면 훨씬 더 편안한 이동을 하실 수 있었겠죠. 저희는 이동권 하면 반드시 그냥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노동자라든지 상가에 있는 작은 노동자들이 어떤 제품을 옮길 때나 할 때도 이 보행 상태 또는 턱의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행이라는 것은 저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은 걷는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단순히 이동만이 아니라 걷는 문제, 노동의 문제,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의 문제, 평등의 문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보행환경 개선을 바로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력하고 흥미롭게 사회를 살아가는 그를 토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꾸다라는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대상지가 통암동입니다. 통암동은 이제 계획지구죠. 그런데 이 보시면 이제 통암동에 한 몇만 동군데 한국복지센터와 통암초 세 군데, 그다음 신안공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보면 다 구획이 있습니다. 이 보면 이 구획이 기본적으로 200m, 심지어는 여기는 약 구획이 320m 정도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걷기 좋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약 60m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획곡복지센터 이 구간 쭉 가면 단조롭습니다. 그냥 쭉 길만 어떻게 보면 200m 여기가 약 여기도 200m 조금 안 되는데 200m 정도 되는데 너무나 심심해요. 근데 심심한데 걷는데 구경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걷는다는 것은 목적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도시계획 자체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단지로 넘어갈 때도 입구가 매우 제한적이죠. 이 풍암동은 또 산지를 잘라서 만든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진대는 더 이동하기 불편한 것이죠. 사실은 이 보행이나 이동권이라는 자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 철학들이 녹아나지 않으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작게 만들어내고 싶다, 뭔가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행성의 편익이 좀 유용하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흥미로워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관계 욕구와 필요 욕구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읽어드리면 이제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광주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 목적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으로 세금을 납세자의 권리로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주시에서는 이 조례만 만들었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틀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와 관련된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이 돼서 집행이 됐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사할 때 참고했던 게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하다, 안전하다, 쾌적하다, 선택 가능하다, 이 네 가지 욕구들이 반영되어지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그 자세하게 뭐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안 근린공원 조사하고 이제 행복복지센터 주변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 조사기관 정의정책연구소 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다음 정의당 광주광역 서구울 지역위원회, 그다음 서구 주민들 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연출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먼저 이동건강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이동건강인데 유효폭, 유효높이, 단차, 기울기 할 때 다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집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마감, 배수, 점자 블록에 3개 빼고 다 불합격입니다. 아까 지도 행정복지센터의 4개의 도면을 다 봤을 때 다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사례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1번 상과 방향 종과 행의 기울기가 장애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본적인 것들은 종과 행이 동시에 일정한 비율, 약 20분의 1이나 또 따라 그 돌의 특성에 따라서 뭐 14분의 1까지 가능하지만 이런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가 있죠.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경사도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려 기울기가 14에서 15도가 정도가 됩니다. 이거 당연히 일반 성인 남성이 걷기에도 버거운 공간입니다. 이런 게 행정복지센터, 가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똑같이 아까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기울기, 그 다음 되게 좁습니다. 이거 한 명 정도 걸어갈 정도의 폭입니다. 사실은 행정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약 턱이 4.5cm입니다. 작은 바퀴가 턱에 걸려서 이동하면 불편함이 있죠. 당연히 이 경사로가 있고 점자 블록이 있는데 이 안에 폭이 되게 커서 장애인 휠체어가 이동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로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급경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시공을 할 때 약간의 신경만 쓰거나 관리를 하면 되는 문제, 예산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철학의 문제와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진입센터, 주차장 진입, 건출 면적, 공개 공지, 공개 공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쫙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은 걸 느끼셨겠죠. 상가에 보면 이런 입간판들이 되게 많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짐도 많이 들어서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흔히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들은 상가의 생존권의 문제와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문제, 또 이걸 불편함도 느끼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함을 주는 흥미로운 요소이기도 해요.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게 어떤 게 더 우선이냐는 문제가 항상 충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이 지역이 도로 다이어트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차선을 계산해 보면 여기 발표 자료는 없지만 도로 다이어트가 가능해서 좀 더 자전거 도로를 여기다 만들면 좀 더 원활하게 이동을 하면서 상가 지역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복지센터 앞에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건널목이나 노선을 선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죠. 차량 진입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리하면서 그 작업을 안 하신 거죠. 횡단보도 다 부족합니다. 아까 경사로 다 보셨죠? 아까 보여준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제 아닙니다. 대주 입구, 이동로 접근로 다 거의 다 부족합이죠. 그다음 뭐 다양한 패턴에 대한 색채, 이동 접근로 가로지는 배수로가 없다. 이 정도만 합격이고 사실은 다 불합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가지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하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게 요 폭이 저깁니다. 인도 폭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건전지 수거함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분이 이동을 하시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만약에 반대편 차량이 들어올 때 오늘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살짝만 넓히면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고 한다면 살짝만 높여도 차량,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만 신경만 쓰면 어차피 똑같이 드는 인건비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넓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행과 관련돼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로 하지만 간단한 관점과 시각을 바꾸면 쉽게 예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복지센터 앞에 바로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사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71m 100cm를 확보해야 되는데 75cm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추정컨대 보도 볼 때 요 배수로 때문에 그래요. 이 배수로도 휠체어가 빠집니다. 왜냐면 이쪽에 이제 그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내리셔가지고 만약에 휠체어가 뒤로 오는 차량이면 이 통행로가 불편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면 디테일하게 약간만 신경 쓰면, 그리고 여기다 이 철망이 아까 빠지는 게 아니라 작은 철망만 깔면 그건 한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입공간 주출입구 이런 데 뭐또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비는 다 부족하고 나왔고요. 아까 주차장에 내리셨잖아요. 이제 승강기 타러 가고 장애인들은 만약에 경사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승강기 1층이에요. 여기가 그 주민민원센터인데 돌아가면 승강기 타고 올라와서 내려와야 되는데 경사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법적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법적 준수가 아닐 때 가파른 경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는 있지만 실제 민원센터를 할 수가 직접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저기 이동 방향이 이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건 또 이제 저희 박성희 위원장님이 뭐 의견을 이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이제 문제고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요 빨간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딱 맞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조사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복지센터 쪽에 있는 동장님께서 바로 이거는 비용이 안 드는 거니까 바로 개선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아주 똑같이 하는데 30cm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초과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관점에서 걸어가다 보면 이 폭이 어떤 건 너무 가깝고 어떤 건 너무 먼 형태가 됩니다. 복도도 보면 이제 좀 복잡하죠. 그러면 승강기도 보면 딱 재밌습니다. 또 반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승강기 폭을 보시면 딱 한 분만 휠체어를 이용하고 만약에 전동휠이면 꽉 찹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승강기가 있으니까 이제 4층에 올라가는 이게 4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우리 병원 가면 뭐 엑스레이 촬영소 약국 동선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이런 동선이 다 안내선을 다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내선이 이제 만들어 있지 않죠. 예, 이것도 이제 그나마 잘 되어 있는 자동문 되어 있고 점자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0cm 규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이쪽에 한쪽은 또 안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낮은 접수대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접수대가 높이 장애인들인데 보통 순서가 바뀌었죠. 설치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때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게 되는데 가장 먼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다른 구청이나 다른 서울에 있는 동도 가면 이 낮은 접수대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잘 된 데는 아예 기본적으로 다 낮은 접수대로 높이로 다 설정되어 있어요.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다 낮은 접수대 높이로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허리를 많이 숙이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설치를 하더라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생각을 하면 높은 접수대가 아니라 낮은 접수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령화 시대, 초고령
그 맞이해서 빨리 이제 진행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단, 뭐 엘리베이터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양화편입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다 있어요. 우리 가다 보면 양쪽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는 없는 것도 있어요.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한쪽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뭐 긴급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양쪽을 다 잡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입구가 좁습니다. 전동휠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턱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반드시 굽혀야 하는 거 있습니다. 좀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어린이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데 기저귀 교환대가 없습니다. 또 어차피 장애인 화장실 만들 때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면 쉽게 다목적 화장실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좀만 신경 쓰면 조금은 예산만 되면 또 관리의 관점들,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거죠.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으면 공사를 할 때 리뷰 디자인 조례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실행하게 되면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다음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 높이가 고려되어 있지 않죠. 되게 이제 터치가 어려운 이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때는요. 신안근린공원 벽 건너 짓고 있습니다. 경사로 배수로 있고 또 이제 상가와 점포들이 앞에 있고요. 울퉁불퉁한 경사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나마 잘 돼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한 요소고요. 좀 더 이동 공간을 보시면 어르신들이 벤치하고 석이 있어요. 지팡이 짚고 가시죠.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에요. 이거 그냥 보도블만 걷어내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가 있는데 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턱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배수로입니다. 이거 빠져요. 장애인 휠체어 당연히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르신은 이쪽으로 이용하는 이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간단한 망, 좀 촘촘한 망 깔면 됩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아니면 발주할 때부터 약간 공사 발주할 때부터 그런 용도로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유모차하고 저희 같이 조사했던 분이 같이 교행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턱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당연히 턱이 다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혼자 다 이동하실 때.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면대에 보면 위치가 바뀌어 있죠. 안쪽에 짱이 들어가 있고 높게 있어요. 만약에 장애인은 이걸 이용하려면 벽에 붙어야 되고 여기에 부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돈 들여가지고 위치만 바꾸면 충분히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아이들도 편안하게 장애인분들도 하게 유니버설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제 놀이터, 이건 놀이설이 없습니다. 딱딱한 모래밭이에요. 여기 풀이 막 자랐죠. 그 다음 이제 여기 공원 안에 있는데 공원시설에 턱이 있어요. 불필요한 이제 경계석이 있는 거죠. 이거 왜 있는지 저도 상상이 안 가요. 평지를 만드는지 아니면 경사를 자연스럽게 해주든지 그러는데 턱이 있어서 여기 있는데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 어르신이 이렇게 운동하시다 내리시다가 뒤로 내리시다가 자빠질 뻔했어요. 놀이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모래 놀이터를 6개월마다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바닥재는 상상을 못해요. 고무바닥재가 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닥에 기어다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거기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흡입률이 높고 휘발성 유해물질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모래나 반려동물의 변 때문에 모래밭을 되게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그 안전성, 위험성을 문제를 보면 훨씬 더 고무 바닥재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그냥 삽으로 한 2분 정도가 2시간 정도가 되면 모래 이렇게 엎으면 충분히 놀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모래는
심리 치료 중에 모래 치료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건설 욕구와 파괴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표출할 수 있는 게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이거 완전 땅이에요. 지금 그냥 뛰어내리면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거나 한 칸만 뛰어내리면 무릎이 아플 정도로 딱딱한 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삽 들고 가서 1시간만 고생하면 이걸 모래밭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단체에서 또는 구청에서 시의원님들이 좀 더 신경 쓰면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터 턱이 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지 않습니까? 아이들 많이 뛰어놀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턱이 있으면 안 돼요. 걸리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경사만 주면 되면 돼요. 어차피 모래는 이 턱을 주더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모래가 여기서 한 2, 3m는 다 흩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뭐 모래도 던지고 발로 차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놀이시설 만들 때도 그런 경사지를 턱을 없앱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주시면 사실은 이 보행로나 그게 아니라 이런 그 놀이터라든지 공원 시설들은 적은 비용을 들이고 보행 환경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개선 방향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사거리 나왔는데 다 아실 거예요. 고원식 횡단보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횡단보도는 인도가 내려갔죠. 인도와 타전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고원식이라는 거는 인도 높이에 건널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까 행정복지센터 앞에 그 사거리 경사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경사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심지어는 과속 같은 것도 방지도 할 수 있죠. 왜냐면 내려오면 이게 통하니까요. 이거는 똑같은 앞으로 약간의 비용만 들이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저기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신암 초등학교인가요? 풍남 초등학교 앞에도 이렇게 설치가 필요합니다. 뭐 이제 사거리 행동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네, 풍남도 금강산 아랫길 조사입니다. 이거는 도로 다이어트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게 한 4개 차선, 4차선이 조금 안 될 거예요. 법적 규정은 4차선이 좀 안 됩니다. 보시면 간격이 되게 넓어 있죠. 근데 인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포항동에 사시는 분들 주로 산책로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조사 지점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사한 데가 신안 근린공고 행정복지센터가 여기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도로이고 주로 이제 등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법적 규정에 따라서 뭐 시나리오를 좀 법적 규정에 의해서 틀이 있습니다. 그럼 뭐 돌의 너비는 뭐 957에서 976cm 정도 돼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센치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대안을 예시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4차선에 유사한 것들을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고 1차선, 2차선을 가고 건너게 해서 교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폭은 120m 하고 약 200m 안에서 아까 교차가 가능한 정도로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인도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의 주차장을 두 군데 마련한 주행차로와 인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 950, 9m 57cm인 폭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있는 그 동장님이 주민들의 민원을 삼아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차가 심각하다. 주차난이 먼저다라고 해가지고 이 도로 다이어트나 이 인도 개선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실제 교통량과 주차량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많으면 한 20대나 내외 정도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상상력을 가해주면 이런 도로 다이어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두 개 차선 있는 거고 큰 주차장이 있다. 거기 가보면 대형 트럭들이 많습니다. 버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중장비도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대형 확장형 폭을 넓혀서 마련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미산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마포구청하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주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마포 망원시장과 성미산 시장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대한 어떤 즐거움들, 흥미로움들, 유용성, 안전성들이 담보가 돼야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 더군다나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암동 보시면 광주 교통사고 보면 광역시 제일 많습니다. 다 아실 거라 보여지고요. 광주가 교통사고 제일 많습니다. 만명당. 이게 만명당 사고율입니다. 사망자 수도 조금 편이니까 부상자 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광주가 그렇게 안전한 도시는 아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광주 보호구역은 이제 되게 많죠. 재미난 것은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앞에는 보호구역이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비율을 보시면 1600에 54개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어린이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보호구역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들은 어르신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럼 이런 보호구역 설치 같은 거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금당초등학교죠. 보면 어린이 보호 학교 바로 옆에요. 요 면입니다. 근데 없어요. 주차 공간이죠. 당연히 여기는 또 심지어는 아이들 보행 공간인데 오수거함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울퉁불퉁한 거, 보행자 X자 건너면 없는 거, 그다음 좁은 통로예요. 사람 한 명 간신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건 저상버스 정류장이라는 거예요. 저상버스 정류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하시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접근성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들은 저기다 붙여가지고 기역자 형태로 해서 만들었어야죠. 근데 이건 디귿자로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업 발주할 때, 구청에서 사업 발주하실 때 그냥 통보 주신 거예요. 공간적 특징에 맞춰서 설계를 다양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의 신경만 썼으면 같은 비용에 좀 더 효과적인, 이게 태반이에요. 특히 아까 순환도로 중심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넓은 데는 이제 보행이 가능하고 이게 좀 좁은 경우에는 다 이런 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한 6개인가 7개 노선이 있는데 4개가 저상버스예요. 이런 것들. 운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구역이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변압기가 있고 지금 차선인데 이쪽만 다니고 학생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될 건지. 인도가 또 없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인데. 다 주차 공간이에요. 정말 주차가 먼저인가요? 어린이 안전이 먼저인가요? 시민인식의 개선이 되게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충남초등학교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기 무단 횡단막이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건널목이 없는 정문입니다. 이쪽 정문이 없고요. 그 다음 작은 120cm 통로와 270cm의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학생들 다 이렇게 갑니다. 신호등 바꾸면. 그래서 이 좁은 통로로 등하교를 하고 실제 등하교하면 무단횡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건널목을 마련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거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대안을 한번 짜봤는데 지금 아까 말한 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 보니 다 무단횡단 이렇게 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건너서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X자 교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고원식으로 만들면 나름대로 좀 더 안전한 형태가 돼요. 사실상 여기는 신호등이 있는데 거의 무단횡단합니다. 왜냐면 이게 차량이 거의 없어요. 여기 저 뒤편이 아까 뒷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도로도약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차도를
엄청 넓어요. 이거 좁히고 그 대신에 완충지로서 뭐 숲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그 학교 앞에는 정문 앞에는 이 주정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 벽을 설치해서 주차 공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통합적 도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보행환경 개선 방향 이렇게 쭉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 계획이 2000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 실무자와 통화를 했는데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대요. 그거는 5개국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기본 계획이 안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시원님이나 이 관계자, 공무원 관계자 나와있는데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이거는 단순히 광주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 이게 없어요. 법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국가와 관련된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용역은 발주했대요. 근데 중앙정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잠시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한다면 중앙 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저는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녹색교통 포럼에서 충분히 이거는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안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강화를 해도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시가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단점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녹색 교통 포럼에서 이거를 좀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 도로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안전 개선 사업이 약 146억인데 이 설량 계획이 110억, 사실상 35억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보면 146억이지만 이거 하나 빼면 35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권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 중심이고 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주어진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그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도로공사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교통정책과도 약 11억밖에 안 됩니다. 보행 관련된 예산이요. 되게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재정자립도 아까 보면 광주가 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내외가 자립도인데 교통사고 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광주시가 좀 더 교통사고나 그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도보 10분의 중요성 확대는 약 55% 정도가, 57% 정도가 이제 보행 확대에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네, 개선 방향입니다. 송암동이 조사했으니까 사실은 여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반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열풍이 한번 쭉 불었어요. 그래서 담장을 물기도 하고 그다음 뭐 각종 도도 개선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 의자 놓기 사업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통암동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해서 담장 화물이나 출입구 만들기, 그다음 이제 도로 다이어트, 버스 정류장 개선 문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그 통암동이 아니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시면 엄청난 자료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사례로 한번 이제 이게 이제 부영아파트 2차예요. 대부분 이제 교차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니는 데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잘 보시면 여기만 빼놓고 이 2군데는 임시로 만든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든 이유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그래요. 버스 타시려면 원래 옛날에 이렇게 와야 돼요.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되게 좁아요. 근데 요게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담장을 허물고 부나 광주시에서 예산을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구간을 넓혀주고 의자를 설치하고 경사를 설치하면 좀 더 완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요 이쪽에 사시는 주요 동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큰 길로 가야 되고 이거 언덕입니다.
경사가 져가지고 잘 안 옵니다. 대부분 동선이 이렇게 해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은 좀 더 구청이나 광주에 예산을 줘서 담장 허물가로 이 공간은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벤치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좁습니다. 사실은 좀 확대할 필요는 있죠.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해주시면 여기는 장애인들, 어르신들도 훨씬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제 우선도 철학과 조례 제정. 광주 건축조례를 보시면 그 공개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임의 공개공지를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광주가 이제 3개밖에, 우려시 있는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시는, 대전시는 훨씬 많죠. 즉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건축조례 당장 바꾸셔야 돼요. 이 부분은 건축조례를 이 3가지 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문화시설, 집회시설까지 다 확대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시의원님들이 또는 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개공지라는 거는 더 넓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광주의 도시공사를 보시면 조례의 사업 목록에 보행 관련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공원관리 불법 주정차 및 주정차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에 이게 중요하냐면 그런 항목이 있어야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임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임의를 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죠. 도로공사가. 그러면 도로공사 안에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목록을 넣으세요. 넣으면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면 당연히 보행 관련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이 있어요. 또 도시공사 따로 하는 겁니다. 광주시 말고요. 그러면은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금 관련돼서 5억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죠, 사실은. 100억이 한 200억, 1000억 가까이 됐고 도시공사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더 늘려야 됩니다. 광주시입니다. 광주시가 68억밖에 안 돼요. 9월 2일날 2023년도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포스터가 있던데 참여예산 규모 말이 됩니까? 서울시는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그 액수 기억이 안 나는데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게 민원성 해결이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냐는 문제이고요. 이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생활공간의 불편함들,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함들이 실제 예산에 투여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예산은 권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대선방이나 도로가 건물지에 대한 인식도 되게 필요하죠. 대부분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자기 사회주의 만들기 위해서 되게 나쁜 게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편의성 공간을 만들어, 숲도 만들어주고 쌈지공원도 만들어 요구를 해서 될 겁니다. 적극적인 예산, 정비 예산 필요하고요. 고용형 특유형의 다양화, 장애인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먼저 학교, 아까 공공시설 어르신들 제가 완전 보호구역 적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부터 먼저 전략적으로 저는 공공시설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조사한 게 전문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교육받으시면 시민 참여형으로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선만 다 혼잡 정책. 이게 이제 뉴욕시나 세계 지방정 리플레이어 이런 거 다 혼합 정책이죠. 서울시 공유자전거 5분 내 접근. 광주시도 15분 내에 이제 걷기 좋은 도시 있지만 자전거가 별로 안 되어 있죠. 광주시가요. 이 공유자전거 5분 내에 접근하게 되면 자전거 수요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자전거 도로가 확대되고 자전거 도로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 특히 도로다이어트법을 이용해서 넓히면 훨씬 더 보행 환경이 좋아집니다. 네, 여기 마지막 이제 이게 똑같이 안도 다가오는데 하나의 공동체로서 규율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개성을 지닌 살림집의 모습, 우리가 가진 가능성 남김없이 살리고 골목에는 소주한장이나 테라스가 여유로운 공공공간을 마련하는 배치의 규칙, 그곳에는 집합주택의 획일화와 균일화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도시화되어지는 근대화되는 이런 문제점도 균일하게 불평등한 도시 공간의 문제는 우리가 여유로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2000년도 초반에 담장어물기와 싼지공원이 바로 이런 철학들을 만들어 구현한 겁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 사라졌죠 많이.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더 여유로운 공공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타지역 사례와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또 시나 시의회 그 민간단체가 해야 될 역할까지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토론이 끝난 이후에 또 계신 분들께서는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도시철도공사 김만조 문화홍보팀장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 문화홍보팀장 김만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공사에서 문화홍보팀장이 왜 이걸 발표하러 나와서 이렇게 궁금하게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우리 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갈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외국인한테 알려주면 시민야가나 관광 유치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인 펭귄마을을 소개하려고 저희가 남광주 역사부터 펭귄마을까지 이 보행 또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요.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콜 대중교통연구에서 진행된 21년 10월 8일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겠다 해서 그때 리콜 대중교통 네트워크 회원하고 박민정 시의원님하고 기타 광주시 교통 관련 관계자분들하고 실제 도보를 점검한 것을 이렇게 그 결과를 한번 피드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남광주이고요. 이게 이쪽에 펭귄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 이쪽으로 해서 그 남광주 시장을 통과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 순서는 탐방 목적 개요, 현장 점검 내용, 현장 점검 해결방안 제시, 교통약자 이용권 확보를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방 목적은 광주시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분 20% 차지하는 광주시는 40%가 차지한다네요. 그것은 뭐냐면 광주시의 오염 배출 사업이 적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광주시가 자동차가 다니기 좋다 이런 검증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양행동에 대한 지역 방류 유치, 대중교통 활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5일 날 박민정 시의원님하고 권양석 도로관리팀장, 자전거 팀장을 또 킥볼 대중편하고 같이 도보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를 봤는데요. 이게 남광주 고가도로입니다. 대흥강역은 고가도로인데요. 이게 천변 좌로, 이게 천변 우로가 되거든요. 먼저 천변 좌로의 왼쪽 길 보시면 너무 사진이 좀 그러는데요. 이게 인도거든요. 제가 혼자 걸어가기도 버겁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한번 겹치면 서로 안 보여야 됩니다. 도로마다 이 가로수가 있고요. 전봇대가 있더라고.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쪽 오른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 인도하고 자전거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기에도 너무 좁아요. 이게 자전거 둘이 타고 가다가는 아마 딱 만나면 어떻게 내려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 천변 우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좁아서 사실 쌍방통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자전거 도로가 있고 또 이 하천 도로가 있거든요. 광주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하고 이 하천 도로 연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구경하러 가다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철제 계단 외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토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동부 관할이고요. 여기는 남부 관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핑퐁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조율해서 방안을 찾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아까 이 부분 자전거 도로, 인도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이게 4차선이거든요. 그래서 3차선 도로를 하고 이 부분을 도로 다이텔에서 이 부분을 자전거 도로 확보하고 조금 이 확보된 부지를 인도 쪽에 하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때 논의했었습니다. 경사로가 이게 설치된 부분이 있더라고 다른 데는. 근데 그쪽 평균방으로 가는 그런 도로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사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림동 관광지인데 아마 자전거 타고 보신 분들 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물론 자전거 타고 와서 오기가 좀 불편한 분들도 있고 근데 거기 자전거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죠. 그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는가를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하고요. 똑같이 이동하는 방안인데요. 제가 퀴즈를 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타거나 도보 가서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이 부분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갈까요? 제가 거기서 지켜본 결과는 다 무단횡단합니다. 이게 아마 시민들 잠재적 법규 위반자로 만들지 않을까. 설마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 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횡단보도 3개를 건너가실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넘어가려다가 자전거 타서 자전거는 갖고 이동이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엄청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는 상무역입니다. 여기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오셨는데요. 여기 전동차로 여기서 이쪽을 넘어가는 방안이 어떻게 있을까요?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넘어가려고 안 돼요.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아무리 도로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동권을 제한하는 이런 교통 환경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요즘 생활권 안심도로라고 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PM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자가 안전성과 공정성 접근도를 요즘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권 안심도로 건설 관리 매뉴얼 제정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건설할 때 사실상 법규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건설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로 구성된 아까도 앞에 발제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시민 참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권 도로는 그곳에 생활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시민들로 구성된 어떤 도로 관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상 우리가 저렇게 보행자 위주로 만들려면 사실상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재정의 부족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행정력은 우리가 시민
이 참여하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해서 발굴해내면 그걸 정책 우선순위로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推가는 그런 선순환 정책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장의 남부를 만드는 사람들의 상임대표를 초기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정책연대 상임대표로 지금까지 활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해서 자리는 내려놨는데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일단 초대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수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라고 하는 이 토론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경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양림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양림동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은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양림동으로 가면 평균마을을 들어가서 관광을 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 그 고가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턱이 있던가 아니면 계단이 있어서 아예 저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이제 전환을 해서 지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으로 해서 남부에서 확대시켜서 지금 구역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약자에게 특히 장애인에게는 이동권 자체가 생명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행권에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서울에서도 거의 그 한 일부분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에서만 거의 한 몇 가지 갖고 정도로만 조사한 내용들이 전부거든요. 광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편의시설을 관련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고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들은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행로나 이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 두 가지거든요. 공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만 국한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들이라면 대중교통하고 그 다음에 보행로 그 다음에 지역 인증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지역 인증이라면 광주시 하면 여기는 뭐 편의시설을 다 갖춰야 돼 라는 것들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우계구 광주시 안에 우계구에 먼저 전수조사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왜 이거를 우리가 못 지나가냐, 왜 이렇게 어렵냐, 휠체어만 타고도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 아니 구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일단은 보행약자의 입장,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 중에 가장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조사하는 것들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조사 단계부터 이제 그 조사 방법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조사위원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조사가 객관성을 조금 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 단계 초기부터 서울 마포가 그랬나요? 휠체어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전문적으로 했던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했던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쭉 지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촬영됐던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저희가 뽑아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조사들. 되게 보면 횡단보도 사용해서 밑에서 턱이 2cm 정도 돼야 된다는 2cm 다 이하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이런 IT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왔던 내용 중에 보면 세계 추세는 대부분 도로가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넓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당장 지금 오늘은 도행로만 이야기하는데 도행로가 아니라 인도하고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광주시가 정말 걷기 좋은 도시를 폐망한다면 먼저 선언적인 것들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고용환경 몇 개만 고쳐놓고는 전혀 고용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사하는 것들이 1년만 넘어버리면 이 조사 내용들이 거의 좀 유명무실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했던 내용들이 아카디방에서 계속적으로 누구나 더 공유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행 환경이 아니라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세워서 그 안에 하나하나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2001년인가요? 2001년도 작년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91개소의 기관 단체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 접근로만 부분만. 근데 들어갔던 예산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웃긴 이야기 할까요? 동구 같은 경우는 보행로에 대해서 인권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영역들이 확장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좀 의회나 행정들이 실어주고 의회나 행정들은 뒤에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는 IT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했었으니까 IT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면 전문가 집단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민간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게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조금 더 뭐 행정이나 의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의무화가 안 돼 있거든요. 보행 환경에 대해서 이게 법제화 시켜야지 움직이지 그러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예산이 마련하게 한다고 해도 법이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 예산을 만들든가 뭐 기본계획을 세우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제화하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보면 아직 BF도 안 돼 있거든요. 배역풀이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거든요. 배역풀이가 잘 됐다 해서 편의시설이 잘 됐다? 이건 오해거든요. 배역풀이가 잘 됐다 해서 편의시설이 잘 된 건 전혀 아니에요. 최소의 기준들을 갖췄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은 뭐 이미 배역풀이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셔요. 그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이거든요. 저희는 아직 배역풀이도 장착이 안 됐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나 행정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넘어와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저는 그 기준점이 일단은 이동약자, 장애인 당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아마 우리 강주도 조금 더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정의정책연구소 박항주 센터장님과 김만족 광주광역시도시 철도공사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박항주 센터장님과 함께 지난 4월 27일 날 풍암동 일대를 함께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인연으로 여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분 시의회 쪽 정문으로 올라오신 분 계실까요? 계세요? 저만 왔을까요? 저는 그쪽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경사로가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어느 쪽으로 오시냐고 여쭤봤더니 대표님께서는 시청 정문 쪽으로 해서 이 안으로 해서 리프트 타고 오셨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를 대표하는 시의회조차도 이렇게 좀 보행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행도를 걷거나 어른들이 밀고 다니는 보조기를 갖고 다니시는데 보행보조기, 또 유모차,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 등 모든 바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면 휠체어는 당연히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되게 뜨겁게 뉴스를 달구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지하철 4호선 장애인 이동권 확보 시 투쟁을 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그래서 저에게 더 뜻깊게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정말 폭염과 홍수,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또 잘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또 자전거를 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보행을 가로막고 있는 턱을 없애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길을 좀 순탄하게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다니는 여러 길들의 턱을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박광주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성과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입구의 경사로가 한쪽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풍암동에서 보도블럭 한번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제한이 돼서 거기 인도와 경사로가 단착 없이 하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인도는 있는데 양쪽에 경사로가 없는 곳을 저희가 조사하다 발견해서 이걸 또 소구청이 바로 이야기했던 일주일 이내에 경사로를 만들고 또 거기에 점자 보도블록을 만들고 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신안 근린공원에 운동하는 기구 있죠. 턱이 있었잖아요. 기구마다 이렇게 있었던데 지금 다 파서 보수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때 조사를 하고 나서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좀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좀 항목을 다 나누었어요.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더니 또 이제 동이나 서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좀 시민 밀착형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구원으로 출마하면서 그 광주광역시에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있고 남구도 있고 광산구도 있는데 서구에 없어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서구 지역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일단 낙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걸 같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청원하는 운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조례가 있어도 기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 계획이 세워질 수 있고 매뉴얼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정의 회신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박항주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풍암동 신안근린공원에 있는 놀이터의 모래를 정말 풍암동 주민자치회나 우리 이명로 시의원님도 자주 오시니까 같이 가서 사부로 한 번이라도 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구청에 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사한 내용 중에 풍암동 금당산 둘레길 여기가 사실은 작년에 주민들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도로가 사실 흰색 실선이긴 하거든요. 주차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인도가 없는 곳이어서 한쪽 주차제를 하고 보행로를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주민 찬반의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실제로 그게 진행은 안 됐습니다. 네, 이번에 또 저희가 새롭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대안들을 가지고 풍암동에 있는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장님과 만나서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그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정의당 서구울 지역위원회에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행로와 관련해서 열심히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화선 대표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있는 것도 힘드네요. 다들 무슨 많으십니다. 저는 그 모이통이라고 그냥 일반 마음이 많은 분들을 몇 분 모이셔가지고 처음에는 자전거로 시작했는데요. 자전거가 편한 것보다는 일반 걷는 분들, 보행자분이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런 주사 작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그 조사 끝내더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이나 우회 쪽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게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도로 다이어트하고 안전속도 5030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저희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결국 5030이 됐건 도로 다이어트가 됐건 결국은 차도에 들어가 있던 양만큼의 내용을 이쪽 인도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거든요.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들을 어떻게 야하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서는 보행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난 한 두 달에 걸쳐서 광주 동구의 구도심을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길이는 한 2km 정도, 2km, 3km 정도 되는데 구도심이라 볼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 구간을 몇 년에 했었는데 한 300건 정도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298건이 나오는데 문제의식이 있는 것도 있고 좀 부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행자가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 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건 중에서 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뭐 지상 변압기, 개폐기 이렇게 있는데, 인도에 가보시면, 도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도도 공간 자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최소폭 2m 폭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지장물을 뺀 나머지 도로뿐만 있을 때 2m가 나오지 않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 지장물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적으로 밀어내자는 얘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아이러니인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 보행자 김영도로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광주는 거의 한 80%가 자전거 보행자 김영도로입니다. 자전거는 차도로 가면 교통이 약자지만 인도로 올라가면 교통 강자가 되는 입장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동성 자체를 제어하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자전거 도로 중에서 도로별로 차지한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 차로, 전용 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 우선 도로의 비율을 기준을 좀 맞출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가능한 금형 도로를 줄여서 나머지 도로로 옮겨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큰 밑받침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5030에 대한 부분들로서 차도로 파고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보도에 있는 지장물들을 밀어내는 작업들이 같이 아우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추후에 기회 되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 그 다음에 행정 당국과 함께 수많은 좀 논의 저희들 갖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강영남 사무총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두바기 레시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안경남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청소년이 꿈꾸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도시 공부를 저희들이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행약자를 배려한 시설물 실태 조사를 계획도시라고 하는 수안지구 그리고 계획하지 않는 도시 송정리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집단회를 가지면서 혹시 이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 질문하는 사회자의 그 답변에 어떤 시민이 원래 도시는 그렇게 생겨서 우리가 불편을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생각나고 오늘 발제를 통해서 불편한 것을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발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신가요? 큰 어른이 작은 아이 손을 잡고 자전거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혹시 이 표지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른들은 당연히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 손을 잡고 갈 때는 자전거를 조심해라.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시설물 실태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된 표지판이 어른들이 아이 손을 잡고 갈 때는 자전거를 조심해라 하는 그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 지금 저는 그 자전거 이렇게 그 광주천 갈 때 양민동 쪽이라든지 이런 거 옮겨갈 때 저희만 자전거만 불편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자전거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충분히 많이 했었지만 아주 사소하지만 횡단도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걷는 곳에도 이렇게 그 연계성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유용한 도시, 편리한 도시, 안전한 걷기, 흥미로운 걷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시는 공사 중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들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말 걷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도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걷거나 내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도나 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저는 조심해야 하는 이 자전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걷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 이제 부나 뭐 담당에 이렇게 가면 예산 문제를 이게 보지 않고 예산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이 조금이라도 덜 들고 의식이 조금만 바뀌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는 횡단보도의 그 신호등 신호등 그 시간 그 초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연령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신호가 바뀌면서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다 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볼라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의자 형태 있고 좀 앉을 수 있는 뭐 편안하게 앉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볼라드의 종류들을 좀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볼라드를 통해서 그 조급하게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그런 상황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수안지구에 그 버스 승강장에 에어컨 달려있는 칸막이가 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차도 많이 타지 않는 수안지구 부자동네 왜 이걸 넣냐.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부대에서 수영대회를 하는데 거기 버스가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그 버스 승강장에 에어컨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에 그 비물 이렇게 막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버스 타려고 서 있다가 물벼락 맞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사각 그 안에 들어있으면 쾌적하기도 하고 물벼락을 더 피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안지구에 점자블럭 그때 당시에 뉴스에 아침 그게 나왔어요. 실내용 점자블럭을 실외에 설치를 해가지고 다 뒤집어져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5년 전에 그 점자블럭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지금 관리되지 않고 그리고 그 풀이 너무 무성해서 그 시각 그 흰 지팡이들이 그거를 감지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물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보행 환경을 보다 보면 없었으면 더 안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이어트가 단순하게 도로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시설물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으셨습니다. 청중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뭐 찬성이나 반대 의견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의 제언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동안에 혹시 우리 이명록 의원님 가셨나요?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명록 의원님 목소리 안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구 삼성거구고요. 풍암동과 화정 3동, 4동을 지역으로 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광주광역 시의회의원 이명도입니다. 뭐 이견은 절대 없을 그런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토론 말씀들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저희 지역구 풍암동의 이야기가 나와서 또 유심히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풍암동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뭔가 이 동네 이상하다, 뭔가 어색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뭐가 어색했던 건지 그 발제와 그리고 이 자료 그리고 박송희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어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자체도 그냥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냈던 경우가 많았고 도시 설계부터 시작되는 뭔가 총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뭔가 설비 같은 것들, 인프라 같은 것들도 거기에 다 끼워넣기 마련이었고 뭐 당장 농성역을 보았을 때 농성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그 전자형 도로블럭 이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딘가에서 끊겨 있고 어딘가에서 가다 보면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고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런 조사하면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도 되나 싶을 만큼의 많은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광주광역시에 뭔가 개선점이 생길 때마다 이 내용들이 리버시블 디자인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이름과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쪽에 계시네요. 네, 광주시장 지방시의회 활동하고 있는 사회활동을 활동하고 있는 배영민입니다. 몇 가지 이제 제안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6.13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 때나 지방선거 때 저희 광주시장 지방시의회와 몇 군데서 투표소 모니터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이러니하게 경사로만 설치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표소에 막상 오면 장애인들이 완전한 이동권이 보장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표소까지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비밀투표가 보장돼야 되는데 정작 장애인들의 비밀투표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저 건물을 이야기할게요. 도로나 우리 광주시가 돈이 많은 건지는 제가 의문이 들 정도로 뜸만 하면 엎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오픈커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했던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는 경사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가. 근데 끝 지점에서 단차가 생겨버리니까 다시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저희 도시철도 2호선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남광주 시장에서 중간에 저산버스를 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임시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제 차가 와버리면 저산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남구청에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사 때문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구청 바로 가는 다이렉트하게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동들이 너무나도 무리하더라고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동화병원 신호등 건너서 반대편으로 떠가지고 또 반대편으로 오는, 그러니까 그 노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나 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시는 무슨 일을 하고 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누구를 이제 믿고 우리 시민들은 말을 해야 되고 말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장애단체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끊임없이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명록 의원도 계신다고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장애인들 특별 계장 갖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별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하루의 조건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노약자 입장에서는 왜 장애인들 특별한 사람으로, 노약자들은 왜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언론사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대로 받아 쓰는 거, 그건 문제다. 왜 장애인들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하냐? 장애인들도 혼자 놀 수 있고 놀이공원 갈 수 있습니다. 방금 발제자의 분들도 말했지만 이제 정의연대 연장도 말씀하셨지만 놀이공원도 갈 수가 없어요. 혼자 탈 수 없어요. 서울에 마로니에 공원에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주도 이제 이걸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정류장이 각각 각색이에요. 범주가. 이거는 저는 시의회에서 어디 부서인지는 제가 얘기 잘 안 하지만 분명히 조례가 만들어서 동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좁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는 비 맞고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는 눈 맞고 있어야 되고 어느 날은 화장실조차도 춥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은데 화장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공원에 장애인들이 들어가서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사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약통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요. 인권의 도시, 정의로운 광주라고 하시잖아요. 광주가 인권의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만 찾으면 그 분야에 쏠림 현상에 있어서 한때 이슈화되고 또 한때 이슈화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열성,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 저는 저희 단체에서 이야기하지만 예산 없이 권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권리가 실현될 수 있습니까?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에서 좀 먹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줘야 될게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장애인들만 이걸 만든다 하지만 저희 이제 이만 그만 듣고 싶어요.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모든 시의회에서 장애인들이 끼어넣기 우선상 케이블 갖고도 제가 문제 제기했어요.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한대요. 길 위에 이동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데 뭐냐면 산 위에 이동권을 보장하거든요. 필요하면 장애인들 끼어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장애인들 빼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시는 정말 부끄러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록 의원님이 끝까지 입사를 주면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까 우리 강경식 대표님 토론 중에 나왔던 서울의 마포 사례 우리 이고현 대표님이 좀 첨언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MUBJ 이고현 대표입니다. 저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 문제 해결이나 장애인 단체들하고 아까 강 대표님과 같이 무장애 남구 플랫폼들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해봤었고요. 지금 보행환경 조사하는 게 제가 좀 모니터 저번에 하셨던 동구랑 같이 현장에서 같이 해봤었는데 사실 그냥 사람이 힘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영상을 휠체어나 자전거에 카메라 설치를 해서 그 영상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보통 때 이제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환경들을 좀 추출해내는 이런 첨단 기술들을 사실은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서울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광주도 이미 AI 도시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큰 기술, 아주 어려운 기술을 쓰지 않고도 물론 모든 관점의 환경들을 다 추출해낼 수는 없겠지만 일부 부분은 좀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강 대표님하고 중앙에서 하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장애인단체하고도 수차례 좀 회의도 하고 했는데 늘 현실적인 벽은 결국 누군가 공공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추켜들어 주실 분이 필요한데 시민사회 어찌 보면 장애인단체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가 일부 저희 회사 기술은 무료로 또 저희들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조사하는 행위나 이건 결국은 또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좀 공모해서 가져오고 그러면은 이제 지방에서도 같이 배칭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로 해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면에 누군가 좀 서주는 이런 액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새로 광주도 다른 변화의 바람도 좀 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을 좀 더 간단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위를 좀 더 쉽게 그래서 보행 환경 최소한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건이 어떤지 현황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어떤 것부터 먼저 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이미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도 다른 지역의 모델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시에서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환 대장님, 보행교통안전팀장님이시죠?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뒷담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좋은 의견들 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 지금 보행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광주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국가 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차에 있는 계획을 다시 지금 새로 이제 연차에 맞게 5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관련 기본 계획들을 다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제 저희가 국가 기본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저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영역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중간 보고회라든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지 이걸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된 이제 시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각 기관, 각 단체 그리고 시청 내 관련 부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국가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우리한테 또 반영을 해서 그걸 공고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회를 중간 보고회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이런 여러분들께 또 중간 보고회 할 수 있는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갖고 계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부분이 계시면은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메모해 놨다가 그런 일정에 또 따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관심 있으실 것 같고요. 다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구글 폼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윤소영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걷기 좋은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차도의 진행과 안내판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이 심심해서 마지막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지속관광전협에 있고요. 신석기입니다. 일단 이정환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행령이 이번에 개편되면서 보행교통 안전계가 생긴 거죠. 어쨌든 보행 관련한 이름으로 어떤 담당 부서가 생겼다는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이분도 사실 이전 민선 실기 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반영돼서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2015년도에 유엔에서 17가지 목표를 만들고 그곳의 가장 큰 슬로건이 Leave No One Behind라고 하는 언어예요. 해석하면 아무도 소외됨이 없이 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로 17가지 목표를 잡았고 그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 국가에서 SDG를 또 만들었고 광주 SDG 2030을 2018년도에 만들고 광주 지속협에서는 이를 시민실천과제로 여러 가지 목표로서 사업을 실천하고 있고 이 포럼 또한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전주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도시과라고 하는 이런 부서가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도 어쨌든 많은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제안해 드릴 부분이 제안이라기보다는 서울에서 최근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제발 내려가 주시죠 라는 슬로건과 어떤 플래카드로서 인도에서 자전거 내리려고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일단 법률상으로도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그다음 65세 이상의 노인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인도 주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9살짜리 꼬맹이하고 자전거를 타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 친구는 인도에서 타야 되고요. 저는 도로에서 타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다고 자신을 하는 거고 보행자 경유도를 줄여서 인도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자전거 차니까요. 차는 도로에서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좀 펴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도 80%가 자전거 보행자 경유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유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차로 도로로 내리는 부분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인도는 오롯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광주 시민총회를 했었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최종 안건으로 올라간 게 3가지였었어요.
안전한 골목길, 그리고 골목 상권 활성화, 그리고 걷기 편한 길, 이 세 가지였는데 결국은 걷기 편한 길이 1번 의제로 선택이 되었고 올해 5억 원의 사업을 통해서 사업 계획으로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 150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의제를 선정했고 그걸 사업화시키고 했던 부분이 5억 원이 다예요. 사업비가.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서가 생기고 거기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조금 더 전면적으로 지금 인선 8기 시장이 새로 들어서는 그 부분이 슬로건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좀 신경 쓸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 광주의 금명동길 그리고 동리단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양동 여러 가지 그 전통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을 찾고 있는데 저는 한계가 가장 큰 게 차가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와 부딪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유명한 길, 유럽의 어떤 그런 삼각길을 보면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동명동은 최근 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양인동은 사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차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장기적인 전망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안전신문고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참고로 첨단 이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안전신문고에 무조건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을 무조건 신고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이때까지 신고한 건수가 250건이에요. 그 부분은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지고 벌금은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제가 구비로 좀 확보해 준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이런 신고 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민 의식을 통해서 좀 더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의견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쓰시면 오늘 발제하셨던 두 분께 짧게 마무리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조 팀장님 해주시고 이어서 박광규 센터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김만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앞에 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셔서 짧게 한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행이나 이동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희는 도시철도 공사이기 때문에 도시철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보행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시간 많이 사용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했었어요. 광주시에서요. 저는 어떤 시민 참여 그러니까 녹색교통 포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포럼 자체를 좀 그 조사 자체를 좀 개방을 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는 것들, 그게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이 어느 만큼 모든 지역을 하긴 다 힘들더라도 구도심이라든지 좀 계획지구 같은 몇 군데를 한 타켓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시민 참여형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장애인분들 단체에서도 직접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좀 더 시민들이 공감되어지는 기본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다른 지역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나누시죠.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낸다. 시민사회나 장애인 단체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게 뭐 민원성의 예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따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좀 논쟁적인데, 아까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같은 경우 자전거를 없앤다라고 했는데 그 원칙에 동의하는데, 아까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양림동 같은 걸 자세히 보시면 인도가 되게 좁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전략적으로 겸용도로 자전거와 그 보행로를 전략적으로 저는 겸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시민사회가 그런 원칙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맞다고 보지만, 특히 구도심 같은 데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보행로를 확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겁니다. 제가 성리산에 그 자전거 도로 사례가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 더 좁았어요. 아까 나온 영상 정도에 1.5m 정도 폭밖에 안 됐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듦으로써 실적으로 보행 환경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니까 자전거 속도를 못 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그 전략적으로 구도심이라든지 그런 데는 오히려 그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를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세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자료집 겉면을 보시면, 제가 앞에 보시면 광주 6차 의제 실정과제 제목이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이게입니다. 거기에 녹색교통전환 포럼이 이번에 16차인데요. 저희가 매월 한 차례씩 이렇게 포럼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의견들이라든지 꼭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빅골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지금 횟수로는 3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꼭 참석해서 좋은 의견들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